안녕하세요. 영동상 천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실 현재 상태 2024년 4월 22일인데요. 여기는 이제 10년차 사과나무하고 좌측에 있는 거는 5년차 사과나무하고 이제 혼재된 그런 사과밭이에요. 그래서 올해 결실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 올해 심은 유목 시나노골드 220조 올해 심은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제 수정 사과꽃이 지금 부사가 만개가 됐는데, 지금 3일 동안 이틀 동안은 비가 오고요, 여기는. 그리고 오늘은 바람이 또 많이 불면서 해가 안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차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인공 수분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수분수는 최대한 많이 심으려고 노력을 해서 자연적으로 수정을 되는 걸 이제 유도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 결실이 이렇게 꽃이 잘 피고 그랬지만, 올해는 3일 제일 현재 만개기에 벌들이 지금 별로 안 보여요. 여기는 이제 양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꽃사과도 많이 심고 주위에 다른 품종도 많이 심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시나노골드로 좀 부분 갱신을 하려고 생각하는 밭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올해 220주 다 심어 놨어요. 여기 벌 하나 보이네요. 여기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오후 되면은 아마 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통 만개가 되고 한 3일 4일까지는 수정이 되기 때문에, 뭐 크게는 항상 저는 뭐 인공 수정 안 해도 항상 착과 상태는 좋았기 때문에 걱정은 이제 안 하는데, 그래도 항상 농부는 걱정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저 같은 경우도 2,300평 중에서 500평, 이제 500평은 해거리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평은 갈반병이 걸려가지고 그 밭은 아마 결실 상태가 한 2, 30%는 줄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밭은 대체적으로 꽃이 잘 왔어요. 이래 정화에, 작년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를 봐서 아주 정화에 꽃이 많이 못 받고 에카 뒤에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중심화에 이렇게 정화에 꽃이 잘 왔어요. 그래서 수정만 잘 되면 결실 양은 이제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죠. 그래서 이제 텃밭에서 심으시는 분들은, 부사 같은 경우는 자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홍로나 이런 거를 한두 그루 심어줘야지 수정이 잘 돼요. 벌들이 활동 거리가 보통 1, 2km, 2km에서 뭐 2, 3km, 아무리 길어도 2, 3km 밖에 많이 날아다니지를 못해요. 꿀을 채집할 때 벌들이 멀리 가진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벌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른 사과밭도 있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수정이 돼. 웬만하면 수정이 다 되는데, 수분수가 없다 해서 뭐 결실이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품질이 이제 좀 저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 수정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텃밭에 몇 그루 심으시는 분들은 품종을 단일 품종만 하지 말고 한두 그루는 다른 품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제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봄에 이제 초봄에 제가 갱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그루 정도, 보통 때 결실이 잘 안 되는 나무, 이건 M26 이중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초벌 때 심어 가지고 수세 관리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 가지고 한번 수세가 센 나무들은 꽃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 20그루는 캐내고, 한 그루 캐내고 세 그루를 심고, 그러면 1m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 뭐 장기적으로 이제 갱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두 그루를 캐내고 다섯 줄을 심었네요. 여기는 보니까 한 그루 두 그루를 캐내고 다섯 줄을 심었어요. 이게 올해 심은
시나노 골드 M9 작은 묘입니다. 이렇게 한 대목 부위가 한 10cm 이 정도 노출되게, 여기 수세가 약하다 해서 좀 깊게 심었어요. 나중에 수세가 세면 저는 두둑을 해놨기 때문에 걷어내만 되고 뿌리를 한두 개 절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60cm 이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다 잘랐어요. 다 잘라고 위에 이제 가지들, 요런 장가지들, 요런 것만 지금 내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이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턱면은 아니고 좀 1m 한 2, 30cm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13,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도 나름 요런 척지가 잘 키웠기 때문에, 중요한 부위에 요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살리고 올해 한 50cm, 60cm 이렇게 자라면은 내년에 이제 요 자란 부위고 아상 처리하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지금 해야 될 거는 제가 요목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을 흠뻑, 한번 줄 때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이렇게 자른 부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척지를 받아야 될 밑에 있는 거는 새순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다니면서 빨리빨리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가 한 2번 정도 이거를 제거를 했어요. 시간 날 때 잠깐 와가지고 이렇게 새순이 밑에 나오는 건 빨리빨리 해줘야지 양분이 위로 집중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크는 거죠. 요 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cm 정도 하고 60cm에서 70cm의 첫 척지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요게 더 자라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5cm짜리 이 클리버로 이렇게 수평 유인을 할 거예요. 이렇게 부러지지 않죠. 지금 이제 물이 올라서 어느 정도 살살 달래면서 해야 돼요. 이 가지를 확 제끼면 안 되고 살살 이렇게 두 손으로 만지작 하면서,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이 가지에서 다 2년 차에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여기가 주간 끝인데 50cm, 60cm 키우면은, 지금 제가 요거 하나 주간 끝 하나를 이렇게 키우려고, 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수고를 빨리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시나노 골드는 특성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수고를 빨리 올리다 보면은 너무 나무가 약하고 이런 척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를 빨리 올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면서 척지를 받으면서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사하고는 완전히 제가 키우려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 나무도 보면은 10cm 정도에 돼서 이렇게 가지를 다 잘랐죠. 이거는 요목은 제가 그 톱신 페스터 못 발라줬어요. 성목 같은 건 전정하면 다 하는데 요목은 뭐 안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발라면 더 좋겠지만 저는 못 발랐어요. 워낙 손이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가지는 내두고, 이렇게 이제 유목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제일 지금 봄에 4월 5월 달에 조심해야 될 게, 새순, 이렇게 새순을 빨리 나오게 해서 물을 자주 주고, 수세가 약하면은 요소 한 주먹 정도를 요 좀 주위에 조금 넓게요. 바짝 주면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새순이 저것이 이렇게 나오고 수세가 좀 약하다 싶으면 한 반 주먹이나 조금씩 이렇게 뿌려주면 좋아요. 비 오기 전에. 그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요 주간 끝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훑어줬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하나만 두고, 제일 똘똘한 놈 하나만 두고 요거를 훑어줬는데, 이 시나노 골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수고를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순나방이 요거를 성장점을 가해를 하면은 또 너무 또 한 15일, 20일 동안 안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유로 하나 정도는 두고 이제 키우려고 그래요. 요게 이제 빨리 크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순나방을 먹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살충제 잘 치워줘야 돼요. 순나방. 그래서 살충제만 잘 치면은 오래 심은 나무들은 요런 순을 가해를 안 하기 때문에, 요런 성장점을 가해를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 잘 주고 살충제 잘 치고, 이제 요게 이제 5월달 되면은
유인을 다 해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신초가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cm나 이렇게 20cm나 그러면 그때 이렇게 유인을 해줄 거예요. 지금은 좀 너무 아직은 요거를 빨리 유인하잖아. 이러면 신초가 빨리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좀 굵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굵은 분들은 빨리 지금이라도 이래 해줘야 되겠죠. 해주면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순 기르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더 있다가 요 순이 한 10cm나 요 정도 나왔을 때 한 5월 초나 이렇게 유인을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나대지 여기 올해는 여기 안 나와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내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첫 해는 제가 아상 처리도 안 하는 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는 이제 이렇게 위에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잘 관리해서 이렇게 해서 한 나무 한 두 나무 캐내고 이렇게 5개 그러면 1m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좁은 편은 아니죠. 저 앞에 보이는 거는 제 사과밭이 아니에요. 저기는 동네 형님 이제 은퇴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9년 차예요.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시작하셨어요. 이제 저기는 이제 품종이 좋은 품종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M26 이중대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꽃이 이게 정말 잘 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인데 제일 중요한 게 병 안 들리게 하는 거죠. 사과 농사는 잎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잎이 병이 걸리면은 사과 품질도 안 좋고 꽃눈도 안 오고 그 다음에 해거리도 하고 그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정이죠. 전정. 자꾸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위를 잘랐잖아요. 이렇게 이게 결과모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모지인데 결과모지를 늘어뜨려서 결과지를 이거는 이제 하늘로 갔으니까 이거는 없애야 되죠. 이렇게 결과모지에서 나와서 결과지가 나왔잖아요. 이래 그 결과지에 요 결과지가 나왔잖아요. 결과모지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 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정을 할 때 잘해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2개 나왔으면 안 되고 끝에 이렇게 하나를 달아야죠. 그러면 또 결과모지가 이렇게 나오면 끝에 또 하나를 달고 요거는 수정이 벌써 다 됐네요. 수정이 벌써 다 돼서 꽃이 벌써 떨어졌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정도에는 내가 전정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그런 관찰을 자주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전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로 항상 도장지성 이 위로 난 가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꽃눈도 대도 못 쓰고 잘 안 되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렇게 안 달아요. 다른 데 꽃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종합적인 거잖아요. 이래 종합적인 거 이렇게 척지가 나오면 결과지나 결과모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야지 사과 이제 수확량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결실 상태를 보여드리고 올해 심은 나무도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도 이제 한 나무를 캐낸 거예요. 한 나무를 캐내고 이제 새 나무를 심은 거죠. 이것도 이제 다 시나노 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이제 많이 있죠. 부사 같았으면 벌써 요거 하나만 두고 제가 요 한 5cm 10cm는 다 없앴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나노 골드는 순이 잘 안 나온다 해서 제가 수고도 빨리 안 올리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게 순이 많으면은 이 수고가 빨리 안 자라요. 여기를 싹 없애면은 이게 쭉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요 놈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또 계속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밑으로 하나하나 눈이 터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깜깜이잖아요. 아주 요거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올해 심은 거지만 수세가 좋기 때문에 수세가 좋다는 거는 요 위에 상단에 순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세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는 아상 처리를 안 하는 게 제가 원래는 원칙인데 이런 거는 한 몇 개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해도 내년에 이제 2년 차에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에는 이제 여기 사과 한 3개 4개 이래 다르면 되고, 연나무도 이제 한 60cm 70cm는 다 없앴고 이렇게 순이 이런 거는 이제 잘 나오는 거죠. 요게 빨리 올라가면 요런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특성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시나노 골드는 처음이잖아요. 아니 처음은 아니구나. 한 10그루 정도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성 처리 안 했는데 요 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조금 시나노 골드만, 부산은 안 그런데 이렇게 2개 3개를 그냥 내둔다는 거예요. 핵심이 오늘.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 이제 그렇게 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죠. 이렇게 2m 20, 30이에요. 여기가 10년 차인데, 근데 중간에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가 우거져 가지고 이게 엄청 복잡했어요. 근데 다 절단했잖아요. 이렇게 다 절단했어요. 과감하게 이렇게 없앴어요. 다 막 여기 다 보면은 다 없앴죠. 이렇게 단축 전정을 막 밀어넣었어요. 여기 심으려고. 그 괜찮잖아요. 이게 이제 한 3년 되면 어느 정도 달리고 5년 돼야 달리기 때문에 미리 이래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유리하잖아요. 이거를 갱신할 때 없애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수확이 시나노 골드가 들어가니까. 요놈은 조금 약하네요. 아직은. 여기가 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뭐 너무 많이 잘라내 가지고 여기를,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여기 그루투기 있는 데는 받으면 안 되고, 아니 그루투기가 아니라 연차지 비슷하게 이렇게 굽다가 갑자기 가늘어졌잖아요. 그럼 이 밑에는 없애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죠. 그래야지 나무가 이쁘게 이제 잘 자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m 20, 30인데 중간에 이렇게 심은 거예요. 시나노 골드는 보니까 성장하는 게 워낙 늦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작년에는 여기 해거리를 해가지고 제가 해거리가 아니라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상을 받았어요. 이밭을 보상을 받은 밭이에요. 이렇게 220그루 시나노 골드 원래 심었는데 한 나무도 안 죽고 아직까지는 다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점만 딱딱 얘기하면 좋겠지만, 저도 강의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으로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댓글로. 요점만 간단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못 배우죠. 그렇게 배워가지고는. 그럼 그런 댓글은 저도 기분 나쁘고. 그래서 자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사과 농사 짓기 시작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돌아다니다가 사과나무 밭만 보면은 저는 차 세우고 가서 관찰을 했어요. 어떤가, 나는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렇게 사과꽃 이쁘죠. 거의 이게 비가 2, 3일 와가지고 이게 요거는 중심화가 수정이 된 것 같네요. 떨어지네. 불안하네요. 이게 엊그제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 엊그제서부터 비가 주섬주섬 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2나무 캐고, 여기는 3나무를 캤나? 그래서 7나무나 이제 있네요. 여기가 제일 수세가 센 나무들이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안 자라가지고 꽃이 안 와가지고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다 순 나왔죠. 그래서 20그루 정도 이제 캐내고 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은 꽃이 잘 왔어요. 요 나무가 좀 부족하네요. 요 나무가. 그럼 몇 그루 빼고는 또 이게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파요. 이게 저거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 흙을 해서 요 차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든 그런 거예요. 이 나무는 항상 넘어오니까 넘어오는 나무는 수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료 그름 줘도 수세가 세지지 않더라고요. 꽃눈은 잘 와도 사과는 굵지가 않아요. 맛은 괜찮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세가 또 너무 약하면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오늘은 제가 이 밭이 750평 되는 500평은 10년차 사과밭이고, 저쪽에 오른쪽은 5년차 사과밭 이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좀 결실 상태나 인공 수정하면 참 좋은데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인공 수정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는 대신에 수분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이게 꼭 벌들만 수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람에 의해서도 이게 다 날리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꽃이 정화가 먼저 피고, 액화가 나중에 피고, 중심화가 먼저 피고, 척화가 늦게 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화가 수정이 안 되면 척화가 수정이 되게끔 그렇게 해 놓은 거고, 또 냉해 피해를 입으면은 중심화가 먼저 피는데, 중심화가 필 때 날이 추워서 이게 손상을 입으면은 또 척화 옆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몇 개요? 5개, 6개잖아요. 사과꽃은 보통 5개, 보통 5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 뭐 이게 창조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되더라고요. 인공 수분 안 해도. 이제 수분수 많이 심고 하면은, 바람에도 꽃사과 심으면 좀 큰 나무 바람 불면 막 꽃이 엄청 날아가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품질을 이제 정말 좋게 하려면은 인공 수분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저는 이제 유튜브 만들어서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만들기 때문에 인공 수분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좀 부끄러운 건 있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공 수분 하시는 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텃밭에서 몇 그루 하시는 분은 인공 수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수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삐딱한 사과가 나온다든지 정형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뭐 괜찮아요. 그래서 다른 품종만, 뭐 부사 심으면 홍로를 심든지 시나노골드를 심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과일도 맛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을 원래 많이 안 하고 그냥 사과밭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한밭은 500평 저도 올해 망했어요. 한밭은 작년에 너무 제가 방심을 해가지고, 그 밭은 항상 잘 돼가지고 약 치는 거를 제가 좀 등한시했어요 거기. 그러다 보니까 갈반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갈반이나 탄저를 정말 예방하고 싶으면 한 가지를 꼽으면, 제가 경험상 이 밭이 정말 탄저가 많았던 밭이에요. 갈반도 있고.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탄저 갈반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옛날에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양이에요. 양. 제가 500평을 갖다가 전에 500리터로 이 10년차, 9년차, 8년차 되는 거를 야 500리터로 다 쳤어요. 이걸 손으로. 그러니까 안 가는 곳이 많겠죠. 그런데 SS기를 사고 양을 늘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체로 따지면 500리터로 400평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로는 병이 안 와요. SS기로 치는 밭은 전부 다 탄저가 뭐 아주 심하지 않고. 근데 작년에 홍로밭 탄저 생겼죠. 돈 아끼려고 SS기로 치면 거기 한 차를 못 쳐서 손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홍로밭 탄저가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갈반 걸렸다는데 거기는 SS기로 못 치고, 여기서 거리가 한 8km, 7km 돼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거기는 SS기로 안 치고 그것도 손으로 치고. 그러니까 손으로 친 데는 다 실패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봐선 SS기를 사고 500리터로 400평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러고 중요한 게 SS기 위로 가는 거 있죠. 다 열고 쳐요. 막 위로 가는 거. 그러니까 막 20m, 10m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약이. 그러니까
상단에 그 탄저가 없는 거죠. 상단에 탄저 하나 생기면 이제 계속 밑으로 빗물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그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죠. 오늘 끝에 제가 말씀한 그 영상 그 말은 다시 나중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짧게 올리겠습니다. 예, 사과바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제 4월 22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